여수시의 별관청사 중 하나인 문수청사 처리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통합청사를 겨냥한 꼼수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상권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런 거 갖고 호도를 하지 마십시오. 순천 청암대학교의 내부 진통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배임 성추행 논란에 이어 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족벌 경영 공방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오자마자 전과 같이 또 다른 그러한 비리라든가 학사 개입이라든가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76조 한국판 뉴딜에 동승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분주합니다. 김영록 지사도 대형 프로젝트 발굴을 지시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개학과 동시에 방과 후 수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업 결손을 메꾸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시각과 감염병 확산을 걱정하는 심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여수시의 별관청사 중 하나인 문수청사가 도심 활성화를 둘러싼 쟁점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현 청사를 매입해 산하기관 등으로 활용하려는 게 시의 계획이었는데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위치도 방법도 잘못됐다는 게 의회의 판단인데요. 통합청사 구축을 겨냥한 사전 조치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교육청으로부터 무상 임차에 사용하고 있는 문수청사입니다. 여수시는 이 부지와 건물을 구입하겠다며 매입비 35억여 원을 편성해 줄 것을 최근 시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건물을 새로 지은 뒤 현재 유치를 추진 중인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교육지원센터 등 4개 기관을 입주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인구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위협받고 있는데 그대로 날 수 없잖아요. 그걸 사서 여물주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하지만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협소한 주차 공간에다 왕복 3차선에 불과한 진입도로, 게다가 부지 바로 옆 700세대가 넘는 아파트까지 입주하면 교통 대란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출입구가 2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사실 교통이 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좁은 공간에 이 복잡한 곳에 너무 많이 집어넣는 건 아닌가. 현재 문수청사에 근무하는 인원은 160여 명. 반면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직원은 20여 명에 불과하고 함께 입주할 다른 기관들의 인원까지 더해도 상주할 직원은 지금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여서 문수지구 활성화란 목적에도 전혀 맞지 않다는 반박이 터져나오는 이유입니다. 교육받으러 오는 친구들이 전부 다 버스 타고 낮에 왔다가 버스 타고 다시 가는 거 아닙니까? 무슨 상권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런 거 갖고 호도를 하지 마십시오. 한편 일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일청사 주차장 부지에 400여 원을 들여 청사 별관 신축을 강행할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문수청사에 입주해 있는 8개 부서도 전남대 국동 캠퍼스 건물로 임시 이전한 뒤 결국에는 별관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문수청사를 매입해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별관 신축을 위한 명분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수 인원이 들어가지고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적 발전이 전혀 안 된다고 보고 별관을 짓기 위한 여수시청에 대한 꼼수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요청한 문수청사 매입비 전액이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임 총장의 횡령과 배임으로 몸살을 앓았던 청암대학교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새롭게 선임될 이사진을 총장의 친족과 측근들로 구성하려 한다는 주장이 교수들을 중심으로 거세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배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명훈 전 총장이 출소한 건 지난해 3월. 출소 이후 청암대학교 학교법인과 교수노조는 꾸준히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교수노조는 강명훈 전 총장이 아들인 강병원 이사장을 등에 업고 현 총장에 대한 괴롭힘과 불법적인 학사 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사장과 학교법인은 현 총장이 음모론을 펴 학교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맞붙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인이사 3명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자 청암대학교 교수노조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교수들과 뜻을 같이 하는 이사 3명이 강 씨 부자의 횡포를 막아왔지만 오는 10일 임기가 끝나면 말 그대로 강 씨 일가의 족벌 경영이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강명훈 전 총장의 불법적 학사 개입 및 이사의 개입에 대해 지금까지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3인 이사 임기 만료로 이제 2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교육 철학이 투철한 이사들로 구성되어야 실제로 학교법인이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한 이사 3명 중 1명은 강명훈 전 총장의 딸이며 또 다른 2명도 강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이사회 하기 전에 벌써 강명훈 총장이 그 이사회실에 오셔가지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분들이 들어오자마자 전과 같이 또 다른 그러한 그 비리라든가 학사 개입이라든가 이게 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강명훈 전 총장은 학교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지 1년이 넘었다며 이사 선임도 자신은 알지 못해 답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학교법인은 이사 승인 요청을 통과시키기 위해 교육부가 내건 선결 조건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의 조치에 따라 조만간 이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조치가 어떻게 나든 양측으로 갈라진 청암대학교의 내홍은 당분간 가라앉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침체됐던 여수 지역 관광 산업이 회복 추세를 보이면서 여수시가 활성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일주일 평균 8만 명에 그쳤던 관광객이 5월 황금 연휴 이후 13만 명으로 증가했다며 섬 관광 안내소와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체험형 관광 상품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또 비대면 여행 수요를 고려해 주요 관광지에 대해 오디오 해설을 제공하는 휴대전화 앱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여수를 찾은 관광객은 287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1% 감소했습니다. 순천문화재단이 전남문화관광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순천문화재단과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양기관의 문화예술 창작 보급과 활동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등 전남 동부권 문화예술 사업의 저변 확대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면 등교 개학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면서 학교 수업도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학습 결손을 메우기 위한 방과 후 수업이 이번 주부터 실시될 예정인데요.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전학년이 등교한 지 2주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 등교 이전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긴 했지만 수업 결손이 길어 학생들 사이에서도 학력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고심 끝에 학교 측은 이번 주에 중간고사가 끝나는 3학년부터 방과 후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학습 결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학교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의 모든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이 순차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도 학년별로 등교한 지 14일이 지나면 방과 후 수업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탓에 희망자에 한해서만 실시하고 수업은 오후 7시 이전에 모두 끝내도록 했습니다. 희망 학생들에 한해서 방과 활동을 방과 후 교육을 이렇게 실시하기 때문에 아마 이전보다는 그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축소돼서 운영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 교육 현장을 학부모들은 기대와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됐던 학습 결손 상황을 생각하면 방과 후 수업이 필요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이 가장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광주 전남은 지금 현재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역 사람들은 만약에 보충 수업을 안 한다고 하면 조금 공감을 못할 것 같아요. 지역마다 편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완전히 정식된 것도 아닌데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런 것 때문에 또 문제 생겨가지고 허둥지둥 대처한다는 것보다도 방과 후 수업이 실시될 정도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교육 현장. 방과 후 수업 이후에도 지속되는 안정이 교육 당국과 학부모 모두의 바람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모든 학교의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서 전남 지역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오늘 현재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건수는 992건으로 이 가운데 926건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66건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0명으로 이 가운데 17명이 완치 후 격리 해제됐고 3명은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며 해외 입국자를 포함해 666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광양항이 신규 화물선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라인의 자회사 시랜드가 오늘 컨테이너 600개 분량의 화물을 싣고 광양항에 기항했습니다. 또 오는 16일에는 일본 왕복 화물선 남성해운도 국내에선 처음으로 광양항에 기항할 예정이라 공사 측은 이번 신규 유치에 따라 5만 2천 TEU 분량의 신규 물동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네, 요즘 어딜 가나 한국판 뉴딜에 대해 관심들이 참 뜨겁습니다. 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 극복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76조 원,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기간 산업을 일으킨다는 거죠. 네, 바로 그 구상에 지역도 동승을 한번 해보자는 의도인데요. 우리 지역은 과연 어떤 산업군이 물망에 오르고 있을까요? 박민주 기자입니다. 정부가 밝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프로젝트는 바로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은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는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그린 뉴딜. 앞으로 5년간 76조 원이 투입됩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순천시는 그린 뉴딜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축으로 그린 뉴딜 1호를 만들겠다는 구상. 호남권 자볼드 옆에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VR, AR 제작 거점 센터도 구축해 정부 뉴딜과 연계할 방침입니다. 순천은 그린 뉴딜의 국내 최고의 특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순천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그린 뉴딜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여 국가 계획에 반영하고 고흥구는 항공센터를 기반으로 한 자율비행과 5G 드론 활용 사업이 전남판 뉴딜로 추진됩니다. 1,100억 원 규모의 스마트팜 조성 사업도 뉴딜 사업과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수시와 광양시는 혁신성장 동력으로 선정된 산단 대개조 사업 연계가 관건. 2023년까지 1조 8천억 원 규모의 지능형 소재 부품 산단이 조성되는데 관련 뉴딜 사업 발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정부 뉴딜 사업으로 선정 여부. 도내에서만 81건 3조 2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 발굴돼 도내 경제 지형에 맞물린 차별화와 상생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일차적으로는 협의를 하시고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 활동을 해서 정부 계획에 반영되는 과정이 1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포스트 코로나의 한국판 뉴딜 사업은 지역 산업 생태계까지 변화시킬 전망입니다. 전남 동부권의 뉴딜 사업 구상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김영록 지사도 한국판 뉴딜 사업에 전남의 대형 프로젝트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실국장 회의에서 민선 7기 3년차를 위한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대형 프로젝트 발굴을 지시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농축산 폭염 종합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전라남도는 내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농축산 분야 폭염 대응 종합 대책의 추진을 위해 5개 팀 16명으로 구성된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한편 기상청은 올여름 폭염 일수가 평년의 2배가 넘는 12일에서 17일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가 글로벌 수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지역 자율 프로그램 수혜 기업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며 글로벌 강소기업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모집 대상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전라남도로부터 기업당 3천만 원 내외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R&D 과제 기획과 글로벌 법률 자문, 마케팅, 홍보 지원 등도 제공됩니다. 전자거래에 대한 분쟁 상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 상담이나 조정 신청은 2만 8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11% 증가했습니다. 또 품목별로는 의류와 신발이 35.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컴퓨터와 가전, 잡화 등의 순이었습니다.
거래 형태별로는 사업자와 개인 간 분쟁이 63%였고 개인 간의 분쟁 조정 신청은 31%였습니다. 광양시가 아동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구 설립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굿네이버스 전남 동부지부와 함께 지역 초중학생 14명을 모집해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을 꾸리고 실태조사와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교육을 거쳐 오는 8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며 연말쯤 결과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지역 매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매실의 유통과 위해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